예, 다음으로는요, CPU에 대한 사용률에 대한 정보입니다. 지금 보시는 세 번째 라인을 의미하게 되고요. 여기에 있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죠. US, SY, NI, ID, WA, HI, SI, ST 굉장히 많죠. 약자여가지고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보기 힘든데요. 그 약자를 한번 정리해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. CPU를 사용하는 비율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0%에서 그 100%가 나눠지게 되고요. 지금 상태 잠깐 멈춰가지고 퍼센테이지 한번 합쳐보도록 할게요. 파이썬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. 지금 보이는 0.1 더하고 0.4 더하고 0.0은 더할 필요가 없죠. 이거 더하고 이거 더하고 딴 거 더할 필요가 없어요. 이렇게 하게 되면 정확하게 100%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TOP 다시 한번 띄울게요. 세 번째 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. 이 퍼센테이지가 어떤 용도로 많이 쓰였는지를 보는데, 첫 번째 US하고 SY가 제일 쉬워요. 사실 유저 모드로 돈 거하고 시스템 모드, 그러니까 커널 모드로 돈 거에 대한 사용률을 보게 됩니다. 그래서 유저 모드로 얼마만큼 CPU를 썼는지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보이는 거예요.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바라볼 필요성이 있습니다. 이 US는요, 그냥 US는 아니에요. 그 디폴트 우선순위라고 볼 수 있는 나이스 값 0부터 나이스 값 음수라고 보면은 나이스 수치가 낮기 때문에, 그러니까 친절도가 낮기 때문에 높은 우선순위의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고요. 높은 우선순위의 프로세스가 CPU를 얼마나 점유를 했는지가 US예요. 그래서 그것과 구분되는 게 NI입니다. 여기 보이는 세 번째 NI죠. NI는요, 좀 낮은 우선순위의 프로세스가 CPU를 얼마나 점유했냐를 의미하게 됩니다. 그 의미는요, 나이스 값이 양수일 때인데요. 친절도가 양수다, 친절도가 높다라는 거 하는 거는 우선순위 좀 낮은 거예요. 그런 프로세스가 얼마만큼 CPU를 점유했냐를 의미하게 됩니다. 그 다음 거를 보도록 할게요. 여기 99%죠. 굉장히 높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고, CPU가 아이들 상태로 얼마만큼 점유가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거고요. 아이들은 공회전이라고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들을 의미하게 되고요. 그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은 그 시스템 자체가 얼마만큼 여유로운지에 대한 수치를 의미하게 돼요. 그래서 아이들 수치가 높다는 것은 돌고 있는 프로세스가 별로 없어서 굉장히 여유롭다는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. 그 다음에 WA는요,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IO wait를 의미하게 돼요. IO 처리를 요청하고 나서 그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을 의미하게 되고요. 이 수치가 높아졌다는 것은요, 네트워크가 됐든 디스크가 됐든 IO가 너무 많이 발생했는데 그게 처리가 너무 지연되고 있어요.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있으면은 이 수치가 굉장히 치솟을 수가 있습니다. 그때는 IO 요청이 왜 처리가 안 되는지 살펴볼 수도 있고요. 아니면은 트래픽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으로 HI하고 SI는요, 둘 다 인터럽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CPU가 얼마만큼 사용됐느냐를 의미하게 돼요. 그 인터럽트는 다양한 게 있죠. 뭐 USB를 꼽았을 때, 뭐 인터넷을 통해서 뭐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을 때, 뭐 네트워크 통신이 이루어졌을 때, 디스크가 뭔가 IO 요청이 끝나서 인터럽트가 왔을 때, 다양한 용도로 인터럽트가 올 수 있는데, 그 인터럽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CPU를 얼마만큼 몇 퍼센트를 썼느냐, 그 수치를 의미하게 돼요. 근데 이거를 두 개로 구분해 놨죠. 하드 IRQ, 소프트 IRQ. 간단하게만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은, 똑같은 IRQ이지만, 혹은 뭐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처리다. 그럼 네트워크 인터럽트 처리에 대해서 전반부하고 후반부 둘로 나누게 됩니다. 전반부는 좀 더 빨리 처리해야 되는 것들을 전반부에서 처리하게 되고요. 좀 나중에 처리돼도 되는 거는 후반부 처리에 두게 돼요. 그걸 구분해서 하드 IRQ, 소프트 IRQ라고 말하게 됩니다. 각각 나눠가지고 CPU를 얼마만큼 점유했는지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의미하게 되고요. 별로 없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만약에 인터럽트가 많이 발생하면 이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. 하드 IRQ하고
소프트 IRQ는 탑F, 바텀업라고도 의미하게 되는데 이 내용은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는 영상을 한번 따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ST는요. 게스트 OS를 위해서 실행되는 어떤 가상 CPU를 가상 CPU를 구동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CPU를 사용했느냐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의미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 라인으로 CPU에 대한 사용률이 어떤 용도로 어떤 목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예, 마지막 다섯 번째죠. 시스템 정보 중에서 첫 번째 라인, 두 번째, 세 번째 라인, 마지막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게 메모리에 대한 정보입니다. 그래서 메모리 사용률을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. 여기에 있는 요소들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. 일단 기본적으로 킬로바이트를 기준으로 수치가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. 이 토탈은 총 메모리 공간이 얼마나 있는지, 두 번째로는 남는 메모리 공간이 얼마나 있는지, 세 번째로는 사용 중인 공간이 얼마나 있는지, 마지막에는 버퍼랑 캐시라고 해가지고 디스크에 원래 적혀야 되는 내용들을 빨리 읽고 쓰기 위해서 메모리에 유지할 수가 있어요. 그 메모리에다가 유지되는 내용을 버퍼나 캐시라고 명시하게 됩니다. 그 내용이 얼마나 있는지를 사이즈를 나타내게 됩니다. 이 사이즈를 한번 계산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를 잠깐 멈춘 다음에 이 토탈이 되는 걸 한번 계산을 해볼 건데요. 남아있는 거하고 사용 중인 거를 더하고 그 다음에 버퍼 캐시 용도로 쓰이는 거를 한번 계산해 보면요. 이 토탈에 있는 내용과 똑같은 사이즈를 보이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메모리에 대한 내용을 TOP로도 알 수 있지만 그 명령 이외에도 이제 free라는 명령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고 H를 하게 되면 human readable에서 이렇게 킬로바이트가 아니라 이렇게 기가나 메가 사이즈로 좀 더 읽기 좋게 사이즈가 나오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이 수치를요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free라는 명령도 같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동일한 결과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. TOP 명령을 다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그리고 이제 available이라고 하는 수치가 이 밑에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. 이 available은 사실 아까 전에 총합을 계산할 때 여기까지만 계산을 했었잖아요. 이 available은 다른 수치입니다.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그 메모리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프로세스 자체가 만약에 처음에 시작된다면 얼마만큼 사용이 가능할까를 수치를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만약에 디스크에 원래 적혀야 될 내용이 메모리에다가 있다라는 거는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. 회수해서 디스크에다 다시 적게 되면은 메모리 공간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회수하면 얻을 수 있는 공간까지도 포함해서 나타내는 수치이기 때문에 프리와 캐시의 어떤 일부분까지를 포함해서 어벨러블로 수치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수압 부분인데요. 수압은요, 개념 자체를 살펴본다면 메모리에 있는 내용을 저장해 둘 수 있는 디스크 공간을 의미하게 돼요. 한번 명령으로 한번 살펴본다면 이제 ls 블락을 통해서 현재 디스크 중에서 수압 영역에 해당되는 게 2기가 정도가 있고요. 총 그 2기가 정도의 내용은 메모리의 내용을 적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. 그런 특수한 공간이고 그 내용 때문에 메모리 공간을 좀 더 절약해서 쓸 수 있고 더 공간을 확보해서 쓸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됩니다. 수압에 대한 부분은요,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. 버퍼랑 캐시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나중에 메모리에 대해서 다룰 때 같이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